할로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행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부 지역의 경우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4년 만에 대규모 행사가 재개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하일랜드 산불이 이틀째 확산되면서 건물 10여 채가 불타고 5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식당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 창출을 주도하고 있지만 종업원들의 임금이나 처우는 열악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7월 인상 이후 2번 연속 동결인데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 아니냐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로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몰려들면서 공립학교 내 노숙가정 자녀 등록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할로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행사가 줄을 이었는데요. LA 지역은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4년 만에 대규모 행사가 재개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할로윈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 무표정한 가면을 쓴 남성들이 카메라 앞으로 다가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익살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공포영화에 나오는 옷을 입고 시민들과 사진을 찍거나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4년 만에 재개된 할로윈 카니발 행사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집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총격이 이어지고 있는 탓에 LA 카운티 정부는 이번 행사를 위해 최대 규모의 순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경관들은 행사 참가자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고 그 결과 큰 문제 없이 행사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축제 현장을 찾은 한인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인들은 팬데믹 사태를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축제 현장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을 하고 나온 한인 참가자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행위를 통해 팬데믹으로 지쳐있던 한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빡세지 아니죠. 그때는 모든 게 위축된 정도였었는데 모든 게 다시 재개되는 느낌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안전 문제 때문에 모든 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조심조심 지키는 문화 정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산타모니카 블러버드 선상 1.5마일 구간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DJ 라이브 공연 등 도로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클럽으로 변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잔치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할로윈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마리화나 캔디를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일요일 캘리포니아주 엘러미다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할로윈 행사 중 한 어린이가 사탕을 먹고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사탕 봉지에 마리화나 성분인 THC가 쓰여 있는 것을 보고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에서 마리화나 사탕을 받은 어린이는 총 3명으로 학부모들과 학교 측은 아이들이 평소 먹는 사탕과 비슷해 보였다며 포장지에 THC가 쓰여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으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할로윈 사탕을 모두 확인해 특이한 포장이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마리화나 사탕을 발견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하일랜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이틀째 확산되면서 건물 10여 채가 불타고 주민 5천여 명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소방보호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아구안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2,500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진화율은 0%라고 밝혔습니다.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건물 3채가 전소되고 6채가 파손됐으며 건물 15채가 산불 피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I feel like I don't know. I can tell you how I feel, but I feel bad. 산타아나 강풍을 타고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1,100여 가구 주민 4천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약 500가구 1,700명에게는 자발적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진화를 위해 소방관 300명 이상이 동원됐고 소방 헬기가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진화 작업과 함께 발화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식당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민족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종업원들의 임금이나 처우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저녁과 주말 불야성을 이루는 한인타운. 지난 10년 사이 한인타운은 타민족 고객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K-팝과 K-푸드, K-바베큐의 열풍, 웨스트 LA와 다운타운을 사이에 둔 지리적 특성까지 더해 한인타운은 LA에서도 외곽 지역 유입이 가장 많은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Look at a place like right where BTS went now. It's getting a lot of attention from younger folks and K-pop fans. That is, I think, what we're seeing at the bigger spots in Koreatown, the bigger restaurants. UCLA 노동센터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타운 반경 2마일 내에서 운영 중인 레스토랑은 704개,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만 9,695명에 달합니다. 매출이나 고용 창출 면에서 기존 밀집 상권인 다운타운과 할리우드와 비교해서도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평가입니다. 보고서는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 위주였던 한인타운에 점차 대형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종업원 20명 이상 일하는 중대형 레스토랑만 137개가 있고 기업화된 대형 레스토랑들이 전체 60% 이상의 고용 창출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매출이나 고용 창출 기여도에 반해 종업원들의 임금과 처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 열악하다는 지적입니다. 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종업원과 5년 이상 일한 종업원의 임금 차가 전혀 없고 최저임금 수준의 지급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omething that improves working conditions in Koreatown for restaurant industry workers. But what that means is City Council doing something at the neighborhood level and at the industry level to raise standards for workers. So we are starting to have conversations with our elected representatives about what that could look like. 이번 보고서는 UCLA 노동센터와 칼스테이트 포모나,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한인타운 이민노동자연합인 키와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일하는 종업원 3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12명의 개별 인터뷰와 함께 센서스 데이터, 시 주요 정책 보고서들을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한인타운의 상권을 노동자들의 시각에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7월 이후 2번 연속 동결인데 자세한 내용을 박일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큰 뉴스는 없을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 이전부터 나온 시장의 예측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연 5.25에서 5.5%로 유지됐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만장일치였습니다. 우리 금리도 3.5%로 동결되면서 한미 기준금리 차는 1.75에서 2%포인트 그대로입니다. 기존 금리 인상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최근 급등한 시장금리 상황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bviously, we're monitoring, we're attentive to the increase in longer-term yields, and which have contributed to a tightening of broader financial conditions since the summer. 5%를 오가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로 인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긴축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급등세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4.9%에 이르는 데다 물가 상승률은 3% 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구인 건수도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경기가 더 식지 않는다면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경고에도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낮아졌고 경기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줄었다는 인식이 퍼진 영향입니다. That just doesn't seem to happen. I believe that the odds of a recession in the next 6 months are very low. 파월 의장은 시장금리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완화가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올해 미 연준회의는 12월 한 차례 남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뉴욕시로 망명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공립학교 내 노숙가정 자녀 등록률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동보호단체 Advocate for Children 뉴욕은 오늘 오전 2022-2023학년도 뉴욕 공립학교에 등록된 노숙가정 학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Advocate for Children 뉴욕은 이미 지난 여름 이후 임시 쉘터에 거주 중인 3만 명 이상의 신입학생이 뉴욕시 공립학교로 유입된 상황이라며 지난 5개월간 등록한 약 12,000명의 학생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2023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된 노숙자 가정 자녀는 11만 9,320명으로 12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9명 중 1명이 노숙가정 자녀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아동보호단체 측은 이는 지난 학년도의 수치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소나 호텔, 임시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한 이번 통계는 뉴욕시가 밀려드는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편차가 두드러졌는데 브롱스 일부 학군의 경우 무려 22%에 달하는 학생 비율이 노숙가정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넘게 뉴욕주 내 아동 관련 수치를 집계해온 아동보호단체 Advocate for Children 뉴욕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뉴욕시 교육국이 이민자 및 이민자 자녀 문제로 고심하고 있으며 이민자 문제를 전담할 인력과 부서가 개설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공립학교 교장은 난민가정 학생의 경우 현재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수업 자체를 따라가지 못한 채 졸업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제는 이민자들의 유입이 계속되면서 노숙가정 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특히 대다수의 망명 신청자들이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중언어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뉴욕시 교육국에는 1,700명의 이중언어 교사가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인터넷 번역기까지 동원해 노숙가정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광고 없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메타 플랫폼이 사용자의 위치나 행동을 파악해 관련 광고를 띄우는 이른바 행동 기반 광고를 영구적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위치나 검색 내용 등을 파악해 관련 광고를 화면에 띄웁니다. 또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연관된 광고를 띄우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용자의 행동에 기반한 광고에 대해 유럽연합 정보보호이사회가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에 적용 중인 행동 기반 광고 규제를 유럽 경제지역 소속 3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메타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의 규제 당국이 지난달 31일 메타 측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 조치는 최종 통보 일주일 뒤인 오는 7일부터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노르웨이 정부는 메타가 행동 기반 광고를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했다며 하루에 100만 크론에 1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정보보호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정식 회부했고 이번에 규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행동 기반 광고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메타는 광고 수익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만약 메타가 행동 기반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메타가 유럽연합의 규제 강화에 대응해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메타 측은 이번 결정이 규제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지난 일요일 뉴욕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언쟁을 벌이다 총격 사건으로 번져 아버지와 아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용의자는 오늘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다 경찰이 쏜 총에 숨졌습니다. KBTV 김승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브루클린에 거주 중이던 아버지와 아들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을 사살한 용의자가 오늘 뉴욕시경과 대치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서 2명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 중이었던 남성이 오늘 아침 뉴욕시경과 대칭하던 끝에 뉴욕시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용의자는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오늘 사망한 47세 흑인 남성 제이슨 패스는 지난달 29일 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던 주민들과 층간소음으로 언쟁을 벌인 끝에 위층에 살던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뉴욕시경은 해당 총격 장면이 녹화된 아파트 복도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그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패스가 위층에 거주하던 가장 47세 브리디미 마더린과 그의 아들 27세 친애인 모두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오전 7시경 패스 소유의 차량을 식별하고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이 패스가 세운 차량으로 다가가자 그는 손에 칼을 든 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대치하며 15분간 그가 무기를 버릴 것을 설득했지만 패스가 경찰을 위협하며 다가오자 경찰은 방어 사격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용의자는 가슴에 3발, 오른쪽 다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수사 결과 용의자 패스는 총기 소유 면허 없이 불법 무기 소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뉴욕시경은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가 배달 기사에게 팁을 주지 않으면 배달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어대시는 최근 배달 기사들이 어떤 주문을 받을지 직접 고를 수 있고 팁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팁이 없는 주문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기사에게 늦게 선택받으면 배달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도어대시는 운전자들이 각 주문당 $2에서 $10 사이 배달비를 받고 고객이 제공하는 팁은 100% 같습니다. 도어대시는 성명을 통해 독립계약자로서 운전자들은 그들이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주문권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며 대부분의 고객들이 팁을 주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기사들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틀 연속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가 설치된 가자지구 자발리아 지역을 공습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임세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전을 통한 압박과 함께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틀 연속 난민 캠프가 있는 자발리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마스는 폭격으로 수십 명이 추가로 숨지고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استشهدوا اهلي كلهم 15 رفح ابرياء قاعدين دارس بس ايش ذنبهم كلهم راح دار اختي اولاد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근거지를 파기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며 지하 터널을 찾아내고 하마스 대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소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לאויב יש רק שתי אפשרויות, או למות או להיכנע ללא תנאי. אין אפשרות שלישית.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로 전사자가 나와 지상전 이후 이스라엘군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들이 팔레스타인 주민처럼 죽음과 파괴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أنهم غرقوا في رمال غزة سيكون ذلك
قد كلفهم كثيرا وعلى كل الأصعدة بما فيه حياة أسراهم والذين يتعرضون لنفس القتل والدمار.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탈출할 수 있는 라파 검문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개방됩니다. 개방은 앞으로 며칠간 계속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피난민과 환자들이 추가로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 내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 유대인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코넬 대학생이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어제 뉴욕 연방검찰은 뉴욕주 피츠버드 출신의 코넬 대학교 3학년 21세 패트릭 다이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다이가 지난달 29일 온라인 토론 사이트에 유대인들의 죽음을 주장하며 캠퍼스 내 코셔 식당에 총격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또 캠퍼스에서 마주치는 유대인들을 총으로 쏘겠다며 반유대주의적이고 위협적인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이는 현재 경찰에 구금된 상태로 오늘 뉴욕 시러큐스 연방법원에 출석해 예심 판사에게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엘 말리나 코넬대 관계 담당 부총장은 성명에서 용의자를 체포한 연방수사국에 감사하다며 이 같은 반유대주의적 위협에 충격을 받았고 규탄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로 기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 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개전 이후 23일까지 모두 312건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배를 넘었습니다. 백악관은 전국 대학에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 물결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유대주의 분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